자, 저 장면 이후에 뭐 서울로 같이 올라온 과정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뭐 봉합열차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장가희 기자, 이제 현장 점검 마치고 윤 대통령 제안으로 한 위원장이 함께 대통령 전용 열차로 상정을 했는데 함께 열차를 타자고 한 것도 그리고 현장 만남을 맞추자고 한 것도 사실 윤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30분가량 화재 현장을 둘러본 후에요. 윤 대통령이 먼저 날씨가 안 좋은데 함께 이 전용 기차를 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자리가 있습니까? 라고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는 배석자들이 많기 때문에 독대는 없었고 윤 대통령이 민생을 각별히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제 기차를 함께 탄 동석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옛날 검사 시절 추억담을 말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의 갈등은 잘 봉합이 된 걸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기차에서 내린 후에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같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저희는 뭐 민생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고요. 결국 정치는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사실 뭐 장관들, 뭐 참모진들 함께 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뭐 별다른 얘기는 사실 못 나눴다고 하는데 민생 대책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는데 윤석열 의원님 일단은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에 변함이 없다 이 말을 사실 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거 어떤 의미일까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긴 했지만 네네네. 이 대목은 어떻게 좀 의미 부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최근에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조금씩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언행 이런 게 조금 달라지는 기류가 있는 거를 제가 감지를 하면서 저 장면을 어떤 걸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도 조금 말씀이 좀 달라지고 있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왜 그 김건희 리스크라는 6글자가 금기어가 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는데도 비대위원회 계속 두면서 전략공천할 것 같은 거를 굉장히 강하게 암시를 한 그런 그 행위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어제 저 장면을 보고 느낀 거는 굳이 저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존중, 신뢰 뭐 이런 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했다는 거를 보면서 인간적인 관계는 관계고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는 또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속내가 있는 거 아닌가. 개인은 개인, 일은 일.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정말 존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이 김건희 여사 문제는 풀고 가는 게 그게 총선에도 도움이 되고 총선 결과가 좋아야 그게 대통령께서 일하시는데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라고 연결 지어보면 저 말씀으로 이제까지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었지 않나. 저는 저대로 제 소신을 갖고 일하겠습니다라는 의미도 거기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상희 부대변님 어떻게 네. 되셨습니까? 진 의원님 말씀 덧붙여서 또 이제 봉합 네. 수순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봉합 수순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예. 어제도 방송에서 이게 이런 게 정리가 되기 전에 중간에 만남이 이루어질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게 봉합은 아니다. 봉합 시도일 수는 있지만 봉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을 보고 나니까 더더욱이 봉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런 겁니다. 우리가 권투 경기를 보면 난타전을 막 버리는 상황에 땡땡땡 이러고 칩니다. 1라운드 끝난 겁니까? 네, 1라운드가 끝난 거죠. 1라운드가 끝나서 지금 정비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아웃복싱을 할 건지 아니면 뭐 기권을 할 건지 아니면 또 뭐 인파이팅을 할 건지 이걸 지금 결정하는 중이라고 보고요. 그 이유는 양쪽의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코너와 홍코너에서 그 복싱 무대 중앙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은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뭔가 주먹을 주고받아야 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봉합이 될 수는 없다. 봉합이 되려면 양쪽에서 뭐 수건을 던지든, 예? 아니면 그냥 기권하고 떠나는 거 외에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네. 맞서 붙는 거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봉합이라고 아직 보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봉합할 수 있는 길은 결국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김건희 여사께서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은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을 뭐 사퇴를 시키고 이제 출마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하면 일단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봉합 국면으로 갈 수가 있지 않나. 그 네. 이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키는 이걸로 가면 이거는 우리가 당이 총선을 치를 수 없는 국면으로 가는 거고 총선의 책임을 맡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그 선택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제 그 분석이나 관측이 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봉합이나 해소할 수 있는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그것도 쉽지 네. 않다고 저는 봐요, 솔직히. 쉽지는 않겠죠.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역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영화 달콤한 인생 보셨어요? 네, 어떤 내용이죠? 이병헌 배우가 김영철 배우한테 가가지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예?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이게 변함없이 했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를 비대위원장을 맡으라고 억지로 나한테 떠맡겼는데 최선을 다하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일단은 네. 이것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 참모진들은요, 뭐 당연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을 계속해서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할 텐데 어떤 의미가 좀 더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갈등 상황을 계속 끌고 가다가는 뭐 양쪽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 그리고 그 피해는 오히려 대통령실 대통령 쪽이 더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이제 참모들은 그렇게 설득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거기에 가시게 한 것도 뭐 그런 게 다 그런 생각에서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저 참모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 있냐면 어제 아침인가 대통령의 그 워딩이 공개된 게 있어요.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칭하면서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 네, 얘기 많이 그다음에 나왔죠. 뭐 하여튼 뭐라 그랬죠? 내가 사람을 너무 믿고 썼나 보다라는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워딩은요 바깥에 공개되면 안 되는 워딩들이에요. 그걸 굳이 공개를 한 저 참모들의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공적인 마인드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될 만큼 그 자리가 굉장히 엄중한 자리거든요. 사생활이나 사적인 게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엄중한 자리인데 저런 인간적인 심중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 대통령이 저런 심중을 갖게 된 배경은 결국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부인으로 인해서 그런 심중을 갖게 되고 그게 고스란히 언론을 통해 국민들한테 전해지는 거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겠습니까? 이게 뭐 국정 운영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비대위원장하고 의견 차이가 있다던가 네. 입장의 차이가 있으면 저는 그런 거는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는데 가족의 문제로 저 정도까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뭐 생각은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국민에게 공개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예. 참모들이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여권에서는요, 뭐 실제 상황이다, 이게 진짜 벌어졌다 해가지고 공합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장가 기자, 민주당은요 생각이 좀 다르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 갈등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계속 얘기 나오는 약속대로는 아니냐 뭐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된 공격과 준비된 방어를 주고받는 이 약속 대련이 아니냐 이렇게 야권에서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 국정 난맥을 덮기 위한 연극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수진 의원도 민생 토론회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소란을 피우더니 이거 너무 허무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비대위원장 직을 놓고 하는 쇼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고 여당에서도 짜여진 각본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네. 또 이 문제 사실 가장 앞장서서 비판한 사람이 사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인데 뭐 약속대로이다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또 이번엔 또 어떤 주장인지 한번 들어보고요. 또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 준비위원장이 또 같이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 어떤 얘기를 주장을 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왜 1차전만 있다 보세요? 저는 1차전 제가 예측한 1차전은 한해의 우세승으로 끝날 것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우세승으로 끝낼 것이고 2차, 3차전이 있을 겁니다. 2차, 3차 기획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싸우다 보면 진심으로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네. 윤석열 통이 어느 정도 접어주고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이득을 보는 정치적 이득을 보는 시나리오로 끝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는 예를 들면 예고된 약간 대련의 방식이고 만약에 이게 약속 대련이면 한동훈, 윤석열 두 분은 예. 정치 집단의 정치 타짜입니다. 아, 타짜인가요? 네, 완전한 타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우리가 거의 겨룰 수 없는 경지에 있는 타짜라고 봐야 되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상황 같아요. 지금. 네, 윤석 대표는 기획설이다. 뭐 1차전 끝났고 2, 3차전 있을 거다. 뭐 김상일 부대변 의견하고 동일한데 또 김종민 위원장은 또 다릅니다. 아 이건 진짜 실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진수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갈등이 일단락되고 있긴 하지만 야권은 굉장히 좀 미끄러지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저도 오래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온갖 시나리오들이 그 회자가 되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분석보다는 김종민 의원의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준석 대표는 참 조어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예. 약속 대련이라는 한마디 하니까 그게 온 언론이나 많이 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냥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건은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 실제 대련이다. 실제 돌발 상황일 네.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상일 예. 부대변인도 한번 말 덧붙이시자면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약속 대련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일단 기본적으로 양쪽의 데미지가 너무 커요. 그거를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데미지가 큰데 그러면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좋은 모습으로 포장을 한다? 그 포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방적인 양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총선 승리예요. 총선 승리. 네. 총선 승리를 못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한 번 소모품으로 쓰여지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승리가 이루어지면 대통령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힘이나 아니면 영향력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안 되면 모든 게 끝장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총선 승리 외에 다른 옵션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측면에서 이건 약속 대련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급발진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네. 아까 제가 달콤한 인생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시 보고 싶어요. 그 명장면들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딱 이러고 지금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너무 스토리가 비슷해요. 근데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유 있게 다 이야기를 하고 폴더 인사를 하고 이러잖아요.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승자의 여유예요. 승자의 여유, 지금은. 근데 이게 너무 과해지면 역풍이 불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조심해서 상황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대통령 쪽이 굉장히 대통령실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